어느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에 묻고 살지요? 이곳은 그 이야기를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곳, 사연 의셈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조용한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위로를 받아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봐 주세요. 현실보다 더 현실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처음에는 불쌍하다는 마음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시합이 된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 이 약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그 아이는 아니, 우리 며느리 은정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간병이 아니었어요. 정말 정성껏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아이였지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도 되나? 내 아들 녀석 병원 일로 바쁘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무심해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밤마다 은정이가 내 방 문을 살짝 열고 아버님, 주무세요? 하고 조심스레 묻던 그 순간들,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은정아,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내가 그렇게 묻자 은정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죠. 아버님은 아버지 같지 않아서요. 그냥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그 아이는 아비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도 제대로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했겠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은정이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왔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건 가족 사이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린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속으로 되뇌었죠. 아들 녀석이 더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날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죠. 아들의 눈에선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은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나와 말도 섞지 않았고 은정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아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아버지로 모셨던 사람이 맞나 싶네요. 그 한마디가 뼈를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이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약 챙기는 시간에도 그녀는 모습을 감췄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 일도 없던 척 했습니다. 아들이 쏘아보는 눈길도 모른 척 했고 은정이의 빈자리에 놓인 물컵만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는 일이 하루 일과가 됐죠. 며칠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은정이와 아들의 언성이 오가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왜 그런 눈빛을 보내? 왜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해? 오해하지 마난 그냥 간병했을 뿐이야. 그게 간병이야. 그게 며느리의 태도야. 은정이의 울음소리가 터졌고 나는 방 안에서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이 났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보다 아버님이 더 따뜻했어. 나한테 인간답게 대해준 사람 아버님이 처음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방문 하나 열지 못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어요. 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은정아, 아버님, 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겠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 아버님이 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 건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죠. 행복해라 부탁이다.
은정이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짐 한 보따리 들고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은정이의 그림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챙겨준 약 시간 내 방 책상에 놓고 간 메모지, 아버님, 따뜻한 물 드세요. 은정이가 남긴 쪽지 하나에 나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한 죄인이고 아들의 아버지 자격을 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어쩌면 나도 한 번쯤은 사랑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이 방에 앉아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마지막 사랑을 남겨줘서. 나는 오늘도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어느 누구나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에 묻고 살지요? 이곳은 그 이야기를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곳, 사연 의셈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조용한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위로를 받아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봐 주세요. 현실보다 더 현실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시아버지를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무뚝뚝하고 대꾸도 잘 안 하고 눈빛 하나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게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딱 그 정도 관심도 애정도 없는 그저 남편의 아버지. 그랬던 그분이 왜 이렇게 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경색, 반신불수, 말도 잘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태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그분이 거부했어요. 낯선 사람 손 타기 싫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 좀만 참아줘. 그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간병을 시작하게 됐어요. 매일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젖은 속옷을 씻고 말리고 밤엔 베개를 몇 번이나 고쳐드려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의무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고 말도 어눌해졌는데 눈만은 너무 선명했어요.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하루는 내가 씻겨드리다 알케이 갑자기 시아버지가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동자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내가 방에 들어서면 침대 머리맡에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따라보시고 죽을 떠먹여 드릴 때면 살짝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감정 기복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세수를 도와드리는데 그분의 시선이 내 팔을 타고 목덜미까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 분명히 남자의 눈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도망치듯 방을 나왔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하지만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 적 없었거든요. 남편은 늘 무관심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밥상 앞에 앉아도 내가 만든 음식이 어떤지 말 한마디 없었죠. 근데 우리 사아버지는 내가 죽을 떠먹여 드리면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없지만 눈으로 고맙다고 하셨죠. 그 짧은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쳤어요. 어느 날은 내가 조금 늦게 방에 들어갔더니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정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똑바로 부르셨어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이 정말 남편 손보다 더 따뜻했어요.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고 그분도 힘없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내가 시아버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꿈.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누가 봐도 연인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근데 마음 한구석은 이 감정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회복되길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기를. 며칠 뒤 욕실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다가 내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려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아름답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쪽 팔이 그의 어깨를 감싼 채로 굳었고 숨이 막힐 듯 했죠.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나는 시계를 보며 사아버지를 돌보러 들어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그냥 간병이 아니란 걸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나의 시아버지,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나는 그분을 간병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자꾸 앞질러 갔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것처럼 감춰야 할 감정이 자꾸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내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손끝에 닿는 체온이 어쩌면 내가 원했던 애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사람을 갈구하듯 무언가에 목마른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시더군요. 은정아,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손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가끔 내 옆에도 좀 누워줘라. 그 말에 나는 차가운 숨을 내뱉으며 대꾸했어요. 당신은 내가 옆에 누워 있어도 관심도 없잖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대화 한마디 없잖아. 그건 내가 피곤해서지. 너 설마 우리 아버지한테 감정 있는 건 아니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아버지 방에 너무 오래 있어. 간병이 아니라 감정 섞은 거 아니야? 나는 부정도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찔렸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더 조심하게 됐어요. 시간을 짧게, 말투를 평범하게, 괜히 눈길도 피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느끼셨는지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내가 침을 삼키며 그분을 씻겨드리던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날 피하니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고개를 돌리셨고 잠시 후 손등으로 내 뺨을 조심스럽게 스치셨어요. 너만 옆에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왜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인 건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며 나 자신에게 속삭였죠. 내가 여자였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분이야. 살짝 주름진 눈꼬리, 희미해진 입술선 위로 붉은색을 올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분 방문을 열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무척 오랜만에 나지막이 웃으셨어요. 이쁘다. 그 한마디가 남편이 6년 동안 내게 주지 않았던 모든 걸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어드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책을 읽던 내 손을 그분이 천천히 감싸셨어요. 거기엔 어떤 욕망도 추함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온기였어요.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정지된 듯한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책 읽어드리고 있었어. 그래. 손은 왜 잡고 있는데? 그 말에 나도 시아버지도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정상이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은 내 방에서 나가라고 했고 나는 결국 시댁의 빈 창고 방에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아버지는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은정이 없으면 안 먹겠다. 남편은 폭발했어요. 이 집이 왜 이 모양인지 알아? 당신 둘 때문이야. 그 말이 이 집에서 내가 받아온 모든 평가였어요. 며느리로도 아내로도 인정받지 못한 여자.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분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그분 방으로 갔어요. 그분도 날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을 떴고 나는 그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 가면 다 망가져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나를 마치 집안의 죄인처럼 대했어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밥상은 따로 차려졌고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으로 시댁 안을 떠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았어요. 내 옆엔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 시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식사를 거부하시다가 결국 남편이 포기하고 그래, 자기가 먹여드려. 라고 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그분 곁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드렸고 그분은 내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죽을 삼키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금기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느껴본 사랑이 너였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버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이에요. 서로가 너무 비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내 손을 꽉 쥐셨어요. 외로움이든 뭐든 그 속에서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 말은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이었어요.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누구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감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가 새벽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119에 실려가신 후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시다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찾으셨고 나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고 귀에 속삭였어요. 그동안 따뜻한 사랑 감사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수군거렸고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더니 그런 말이 들렸어요. 나는 묵묵히 조문을 받았고 그분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올려두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장례식이 끝난 뒤 남편은 말없이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서로 정리하자. 나도. 당신도 이 집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도장 찍고 짐 싸고 그 집을 조용히 나왔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나는 병원 근처 원룸에 살면서 조용히 지냈어요. 가끔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그분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면 내 가슴 한편이 뜨겁게 저려왔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서로가 너무 외로웠던 시기에 기댈 구석이 필요했던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이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 나는 누군가를 돌보며 돌봄을 받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스스로를 치유했어요. 그게 죄라면 나는 달게 받을게요. 지금은 작은 요양병원에서 식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의 손을 잡고 수저를 떠드리며 자꾸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젠 눈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은 떠났고 내 감정도 끝났어요. 하지만 기억은 남았어요. 그 따뜻한 손, 그 떨리는 눈빛,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어쩌면 그분은 내 인생에 잠시 스쳐간 한 줄기 봄바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주 금지된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할 사람.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